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뭐?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죽였죠. 30년 전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서 사고로 위장해서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니 방에 있는 녹음기 들었어요. 네가 감히 내 방을. 왜요? 들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살인 고백이? 증거도 없으면서. 녹음기가 증거예요. 어머니 목소리로 다 남아있잖아요. 난 내가 평생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어. 10년을 기다렸어. 서윤호의 딸이 내 밑에서 기어가는 모습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택시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처음 왔을 때도 결혼식 날에도 명절에도 늘 이 집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다 왔어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차비를 건넸습니다. 트렁크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지훈의 옷가지 몇 벌과 서류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선희가 서 계셨습니다. 58세. 아직 젊으셨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으신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왔어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5년 내내 받아온 그 시선이었습니다. 짐은 2층 지훈이 방에 두고 저녁은 알아서 해먹어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 침대 위에 책, 옷장에 걸린 셔츠. 저는 침대 끝에 앉아 그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지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정면 충돌, 현장에서 즉사, 경찰의 설명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저녁 무렵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시아버지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내가 뭐 할 줄 알아? 그냥 배달시켜. 제가 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재료가 됐다니까. 내 손 탄 음식 먹고 싶지 않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년 동안 늘 이랬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뭘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지훈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며느리한테 좀 까다로우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다시 지훈의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유산 정리를 위한 서류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사진, 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사고 때 파손되었던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후 지훈이 여기에 넣어둔 모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뒷면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필체였습니다. 데이터 복구 가능. 동네 수리점 김 사장.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은 왜 이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나와 동네 휴대폰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분은 휴대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2시간쯤 걸릴 거예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지만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2시간 후 수리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음성 메시지 파일 하나 살렸어요. 사고 당일 저장된 거네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채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은채한테 말해야 돼. 엄마가 뭘 한 건지. 난 어떻게 해야 돼? 음성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채가 누군지 알았다고? 제가 누군지? 무슨 의미일까요? 수리점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훈은 제 대해 무엇을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뭘 했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휴대폰? 수리점에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휴대폰? 지훈이 휴대폰이요. 데이터를. 그거 건드리지 마. 그냥 버려. 하지만 됐어.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숨을 고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지훈 일은 그냥 있는 게 좋아요. 더 캐지 말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지훈의 죽음에, 이 집에, 시어머니의 적대감에, 모든 것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채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제가 누구라는 걸까요? 저는 그냥 서은채일 뿐인데 왜 지훈은 제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 걸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했습니다. 지훈이 알게 된 그 진실을,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제 정체를. 이 집 어딘가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낮에는 조용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지훈의 음성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던져주셨습니다. 5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물건을 던지듯 주시는 것. 시장 입구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지훈 씨 부인 아니세요?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안 됐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김선희 씨한테 많이 시달렸다면서요? 동네에서 다 알아요.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난 줄 몰랐습니다. 아, 그냥 이해해요. 원래 그 집이 좀 그래요. 사연이 많은 집이라.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 전 일 모르세요? 30년 전이요? 그때 이 동네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투자 사기 사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서윤호라고.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꼬드겼죠. 큰 돈 벌게 해준다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윤호.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회사가 부도나고 투자한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었죠. 몇 집은 아예 파산했어요. 그래서요? 김선혜 씨 남편도 그중 하나였어요. 전 재산을 날렸죠.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할머니가 손으로 목을 그었습니다. 자살하셨다고요? 네. 그때 아들이 아직 어렸어요. 7살? 8살? 김선희 씨는 혼자 아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죠.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서윤호는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사건 터지고 한 달 후에 교통사고로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던가 뭐 그랬다고 들었어요. 교통사고, 브레이크 고장, 경찰 조사는 그냥 사고로 결론 났죠. 뭐 증거가 없었으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들 의심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서윤호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딸이 불쌍했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잃고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던데 그 후론 소식이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호의 딸.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습니다. 서윤호 투자 사기.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1994년 3월 중소기업 대표 서윤호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 중 사망. 피해액 30억 원 추정. 피해자 20여 명. 서윤호 대표 브레이크 고장으로 교통사고 사망. 경찰 단순 사고 결론.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 서윤호 대표 딸 당시 4세. 외과로 보내져.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혼하셔서 외국으로 가셨고 저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실수를 했지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 실수가 투자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윤호의 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편은 제 아버지 때문에 파산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그 직후 의문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저는 그 여자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은채, 어디 갔다 와? 아버님,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윤호. 제 아버지예요. 30년 전 투자 사기로 여러 사람을 망하게 한 그 사람. 제가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시아버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채야.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거죠? 5년 동안? 아버지 때문에 남편을 잃은 원수의 딸이니까? 그건 그때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으면 됐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 나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내 남편을 죽인 놈의 딸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너 같은 년을 찾아서 지옥을 보여주려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랑 지훈이 결혼한 것도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찾았어. 서윤호의 딸. 그리고 지훈이한테 소개시켰지. 우연을 가장해서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지훈과의 만남. 대학교 앞 카페에서 우연히 부딪혔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봤어.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윤호 딸이 고통받는 거.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한테 한 것처럼 난 너한테 똑같이 해줬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도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몰랐어요. 한 달 전에 알게 됐죠. 우연히 옛날 서류를 보고 그래서였습니다. 지훈이 그날 밤 전화한 이유가, 충격받은 이유가,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지훈이는요? 지훈이 죽음도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죽음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2층으로 올라가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지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그날 밤부터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찾았어. 지훈이한테 소개시켰지. 제 인생이 통째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을 위해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러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와 대화하는 걸까요? 돌아가신 남편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외출하셨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속옷, 스카프, 장갑.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안을 뒤졌습니다. 립스틱, 목걸이,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열쇠를 들고 잠긴 서랍으로 돌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편지 몇 통, 그리고 카세트 녹음기.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봤어. 서윤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여전히 잘 사는 것 같더라.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우리 남편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우리 남편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지훈이가 아빠도 없이 자라는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결심했어. 없애야겠어. 그 사람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차를 조사했어. 어디 정비소에 맡기는지, 정비사가 누군지, 돈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그것만 건드리면 돼. 사고처럼 보이게. 녹음이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했어. 해냈어. 서윤호가. 그 사람이 오늘 죽었어. 교통사고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대.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결론 내렸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복수했어. 우리 남편의 원수를 갚았어. 하지만 웃음은 곧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딸이 있더라. 4살짜리 어린애. 장례식장에서 봤어. 울고 있더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애가 컸을 때 찾아내야겠어. 서윤호의 딸. 그리고 평생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아버지가 남긴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저는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찾았어. 서윤호의 딸. 이름은 서은채. 고등학교 2학년. 외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 우리 지훈이와 만나게 할 거야. 대학생이 되면. 그리고 결혼시킬 거야. 며느리로 만들어서 평생 괴롭혀 줄 거야. 매일매일.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게 내 복수야. 서윤호가 우리 가족에게 한 것처럼 난 그 딸에게 할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이 복수의 도구였습니다. 지훈과의 만남도, 결혼도, 5년간의 괴롭힘도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녹음기를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화장대에 열쇠를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가는데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뭐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훑어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쥐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훈은요? 지훈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장인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내를 괴롭힌 이유를. 지훈의 음성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은채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훈은 저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그렇다면 지훈의 사고는? 아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처럼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한 살인. 시어머니가 지훈을 죽인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친아들마저 죽인 것입니다. 저는 베개를 움켜잡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피처럼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 녹음기를,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아버지와 제 남편을.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복수를 당할 차례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머니 속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도 켜두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출장 중이셨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밥을 드셨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죽였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서 사고로 위장해서. 내가 뭘 안다고. 어머니 방에 있는 녹음기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내 방을. 왜요? 들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살인 고백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녹음기가 증거예요. 어머니 목소리로 다 남아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복수하려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다른 방법? 죽이는 건 쉬워. 한순간이면 끝나니까. 하지만 난 그게 아니었어. 목소리에 도끼가 섞였습니다. 난 내가 평생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서윤호의 딸이 내 밑에서 기어가는 모습을. 그래서 지훈이랑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 10년을 기다렸어. 내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지훈이한테 소개시켰지. 시어머니가 의자를 잡고 섰습니다. 지훈이는 착한 애였어. 널 좋아했지. 난 속으로 웃었어. 내 아들이 원수의 딸을 사랑하다니. 지훈이는 몰랐죠. 제가 누군지. 당연하지. 그 애가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식탁을 짚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가 진짜였어. 매일 널 괴롭혔지.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 왜 그렇게까지. 내 남편이 내 아버지 때문에 죽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호 때문에 우린 전 재산을 잃었어. 빚더미에 앉았지. 남편은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맸어. 아들 앞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7살 때였어. 그 애가 아빠를 발견했어. 거실에 매달린. 난 그때 맹세했어. 서윤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래서 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 정비사한테 돈을 줬어. 브레이크 라인을 끊으라고. 서윤호는 그렇게 죽었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 그 사람만 죽으면 뭐해? 내 남편은 안 돌아오는데. 그래서 생각했어. 그 사람 딸을 찾아서 평생 괴롭혀야겠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지훈이가 알아버렸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훈이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옛날 서류를 정리하다가 봤대. 1994년 신문 기사. 서윤호 사건 기사. 그걸 보고 내 외할머니 이름이 나와 있었어. 서윤호의 장모라고. 지훈이는 내 외할머니 이름을 알았으니까.
연결했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달려왔어. 은채가 서윤호 딸이냐고. 내가 알고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 뭐라고 했어요? 인정했지. 숨길 수도 없었어. 그 애는 미쳐 날뛰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 아내를 5년 동안 괴롭힌 이유가 그거였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말했어. 은채한테 다 말하겠다고. 이혼시키겠다고.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너한테 가려고 차를 몰고 나갔어. 진실을 말하려고. 어머니는 뒤따라갔고요. 그래. 내 차로.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 지훈이 차가 앞서가고 있었지.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신호등에 멈췄어. 난 그때 생각했어.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끝이라고. 30년 복수가 수포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들이받은 거예요? 속도를 높였어. 그리고 지훈이 차 뒤를 정면으로.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가 백미러로 나를 봤어. 엄마를 봤어. 그의 표정을. 난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멈출 수 없었어. 너한테 진실이 밝혀지면 내 복수가 끝나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난 30년을 기다렸어. 서윤호의 딸을 괴롭히기 위해. 그게 내 삶의 이유였어. 그걸 포기할 순 없었어. 그래서 친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죽였어. 울음소리가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이거 다 녹음됐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보는 눈빛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너, 어머니의 목소리로 끝내야겠어요.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목소리로.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복수요? 어머니는 복수를 위해 친아들까지 죽였어요. 그게 어머니가 원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녹음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갈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은채야. 제발이요? 지훈이도 그렇게 말했을까요? 엄마한테?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엎드려 울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수에 미쳐 자신의 아들마저 죽인 여자. 하지만 동정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죽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게 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저를 사랑했죠.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려다 죽은 거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서윤호의 딸이라서 당신이 죽어야 했던 거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이것을 경찰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저는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1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눈을 떴습니다. 늦잠을 잔 것입니다. 서둘러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을 텐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 탁자 위에 빈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면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채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괴물이었어. 복수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지훈이를,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어. 너를 괴롭히기 위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로 했어.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사랑한 사람을 괴롭혀서. 은채야, 행복하게 살아. 내 잘못이 아니니까. 김선희.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에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출장지에서 급히 돌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유서가 있었고 약물 과다 복용이 확인되어 자살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망인께서 최근 우울증이 있으셨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을 경찰에게 줘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고백이 담긴 이것을.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봤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 몇 명과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상주로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두 분을 한꺼번에 잃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를 지훈 옆에 묻었습니다. 나란히 누운 두 개의 묘비. 지훈아, 어머니 모셨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시아버지는 묘지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지훈의 사진, 그리고 우리의 결혼 반지. 녹음기는 시어머니 방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잠그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편히 지내세요. 은채야,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아내를 막았어야 했는데.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지훈이가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저도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멀어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비워둔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빨래를 돌리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사진 속 지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당신 곁에 갔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멀어졌습니다. 여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만나자. 내가 할 이야기가 많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났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시어머니의 남편도, 제 아버지도, 그리고 지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수는 새로운 비극만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의 복수 대상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서은 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저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것도 함께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30년의 항과 복수를. 저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가 남긴 폐허 위에서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